그러세요?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하죠? 어이구, 엄청나게 좀 찝찝한 하루네요, 그죠? 자, 오늘 배우셔야 될 것이 양도소득세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일주일 전에 특강했던 건 다 잊어먹었나요? 뭐 내 소리가 또 나오면 어떡해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49쪽에 나와 있는 양도소득세 특징부터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개인의 양도가 돼야 된다. 많이 했습니다. 법인이 양도하면 법인세 내고 개인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낸다. 그 다음에 2번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험에 미등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 허가 여부와 관계가 없다. 즉 무허가 건축물도 양도소득세 낸다는 얘기죠.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3번 유상이전. 요거죠. 항상 대가가 있어야 양도가 되는 거지 무상이전은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상이전은 상속 아니면 뭐가 되죠? 증여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사실상의 이전이다. 사실상의 이전이라는 건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가야지 양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형식상의 이전은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형식상의 이전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신탁재산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신탁법상의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양도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양도가 아니라 사업소득이 되죠. 어제도 팔고 오늘도 팔고 내일도 판다. 반복적인 양도는 내 사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 매매업이 된다는 얘기죠. 해서 우리가 반복적인 행위냐? 그럼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행위냐? 그러면 양도소득이 된다. 그 다음에 열거주의 과세 방식, 그 다음 분류과세. 요건 가끔 나온다고 그랬죠. 즉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한다. 그럼 틀린 거고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러면 맞는 거죠. 구분해서 과세한다. 요걸 뭐라고 얘기하죠? 분류과세가 된다. 그 다음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고 그 다음 물납제도는 없지만 분납제도 있다 없다? 있다. 조건 얼마 초과돼야 된다? 1,00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뒤에서 또 자세히 배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과세 대상은 크게 6가지로 우리가 알아두면 돼요. 첫째, 뭐가 있느냐? 부동산. 부동산이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임대사업소득에서도 강조했어요.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요건 누구 걸 얘기하죠? 내 거예요. 그럼 내 거는 똑같아요. 내 거를 대여했다. 그럼 임대사업이 되는 거고 내 거를 양도했다. 그럼 양도소득이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여냐? 임대사업. 양도냐? 양도소득. 그 다음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는 무척 신경 써야 되죠.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그랬으면은 쉽게 해서 내 거는 아니야. 남의 거야. 남의 건데 내가 권리가 있다 하면은 내가 빌렸단 얘기죠. 그럼 남의 부동산을 빌릴 때는 전세가 있죠. 전세권. 그 다음 월세가 있죠. 월세는 임차권이라 얘기하는데 임차권. 다른 것들은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월세는 금액이 적어. 금액이 적으니까 등기된 것만 과세가 된다. 그래서 월세는 등기된 것만 과세가 된다.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죠. 자, 한 번은 등기된, 그래서 옳은 지문 나오고, 다음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틀린 지문 나온다는 얘기죠. 해서 다른 건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지만은 임차권만큼은 뭐가 돼 있어야 된다?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남의 땅을 빌렸어요. 남의 땅을 빌리고 위에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다. 남의 땅이지만 건축물은 내 거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지상권이라 얘기합니다.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남의 부동산인데 내가 권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빌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권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세 개가 있는데 요것들을 대여 그러면 임대사업이 되는 거고, 양도 그러면 양도소득이 된다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임대사업소득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도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임대랑 똑같아. 임대랑 똑같지만 뭘 알아두면 되느냐? 권리를, 내가 권리가 있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를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전매라는 용어를 써요. 따라서 오늘 양도소득에서는 권리를 제3자에게 전매하면 다 양도로 본다. 끝.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해서 내 걸 팔거나 권리를 전매했을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권리 전매. 그럼 권리를 대여하면은 임대사업 지난 시간에 많이 배웠죠. 해서 오늘은 부동산 양도, 권리의 양도 다 양도로 본다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지문에 답이 나오죠. 건물이 완성이 안 됐어. 그런데 완성이 되면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취득을 안 하고 권리를 전매, 팔았다는 얘기예요. 얘랑 똑같다는 얘기죠. 권리를 전매하면은 양도로 본다는 얘기. 여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이라든가 당첨권 같은 게 해당이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많이 들어봤죠? 분양권이야, 입주권이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걸 제3자에게 피받고 넘겼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분양권, 전매 이런 용어를 쓰죠. 해서 권리를 양도하면 다 양도가 된다. 그 다음 주택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 글자 그대로 이름이 나와 있죠. 상환,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그럼 주택상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행사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 팔면은 양도가 되더라. 그 다음 이것도 똑같아요. 매매계약 체결했어. 계약금 줬어. 상식적으로 계약서 썼어요. 계약금 줬어요. 그럼 그분의 물건은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 권리를 제3자에게 전매, 팔았으면 양도가 된다. 끝.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양도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을 쉽게 찾으려고 그러면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제3자에게 팔았으면 전매가 된다. 전매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꼭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된다. 공부는 간단히 하면 돼요. 권리를 팔았다. 전매했구나. 그럼 양도소득세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 기타 자산이다 그러면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첫째, 회원권 먼저 시작할게요. 우리가 회원권이라는 건 세법에서 5개만 배웁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헬스,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그 다음 요트 회원권. 요 회원권 5개는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돼요.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낸다. 회원권 5개는 사면은 취득세 내고 팔면은 양도소득세 낸다. 회원권 5개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영업권 양도가 되죠. 그럼 영업권 양도는 두 갈래길이 있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항상 세법은 두 갈래길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영업권이라는 건 뭐냐? 영업권이라는 건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죠. 쉽게 해서 뭐라고 그랬죠? 가게 권리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회에서 자, 분식집 하고 있다가 권리금 받고 팔았어. 양도소득세 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영업권의 단독 양도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예요? 기타 소득이 돼요. 근데 가게 권리금 받고 팔았는지 가게 손해보고 넘겼는지 일일이 파악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가게 넘겼다고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 과세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인력도 없고. 그래서 가게 넘어갔어도 세무서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얘기죠. 일일이 이걸 갖다가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기타 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야. 근데 내가 가게를 하고 있다 넘겼을 때 잘 돼서 권리금 받고 넘겼는지 그냥 손해보고 아는 사람한테 넘겼는지 일일이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가게 권리금 받고 넘겨도 세금을 내야 된다. 무슨 세금? 기타 소득세 내야 된다 라고만 돼 있지 사회에서는 세금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용이니까 기타 소득이라는 건 알아둬야 되겠죠. 그런데 건물과 함께 토지와 함께 권리와 함께 양도했다. 이 말은 뭐냐? 내 건물에서 장사하다가 건물도 넘기고 가게도 넘겼다. 그럼 영업권 양도는 의미가 없어요. 뭐가 넘어갔다? 건물이 양도가 됐다는 거. 그럼 건물이 양도가 됐으니까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권의 단독 양도냐 아니면 건물과 함께 양도하느냐. 두 갈래길이라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영업권만 양도했다. 그러면 무슨 소득? 기타 소득. 건물과 함께 영업권 양도했다. 뭐가 됩니까? 양도소득이 된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 자주 나옵니다. 만약에 과세대상 문제가 나왔다 그럼 예 2번 3번은 자동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미등기 뭐 이런 거 하나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보고 없고 요거 이축권이다 그러면 뭐 원래 뜻을 알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권리다. 다 필요 없어. 이축권 답만 맞으면 되니까 이축권은 권리다 이거야. 그럼 권리를 전매하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끝. 요렇게만 하시면 되죠. 해서 이축권이 작년에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출제되지 않겠냐. 되면은 박스가 나와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건 몇 개인가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이축권 권리다. 이렇게 끝 알아두면 되죠. 이축권은 뭐다? 권리를 전매하면 양도소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식과 출자 지분은 첫째 상장법인이다. 상장법인은 대주주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나왔던 거예요. 해서 주식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단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상장법인이다 그러면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낸다. 요 개념도 이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폐지를 하려고. 그리고 대주주란 개념은 이제 10억에서 100억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미 투자자들은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뭐만 내면 된다? 증권거래세. 그리고 증권거래세도 비싸다. 그래갖고 지금 세율을 인하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세금을 완화한다. 그러니까 결국 또 뭐예요? 나 꽁시렁 안 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대주주란 개념이 10억까지 했다가 이번에 100억으로 올라간다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사실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 파생상품이다 그러면 앞뒤 공부할 거 없어요. 얘는 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더라. 끝. 이렇게 하면 되고, 여섯 번째 마지막 신탁수익권. 이것도 뜻을 하려고 그러면 뜻은 다 과거에 설명해 드렸어요. 신탁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 수익을 받을 권리를 뜻한다. 다 필요 없어. 신탁수익권, 수익권, 요것도 뭐에 속한다? 권리가 된다. 이축권하고 같이 공부하면 돼요. 해서 뜻을 물어보는 건 안 나올 거예요. 나오면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물어보니까 이축권 권리, 신탁수익권 권리, 권리를 팔면은 전매로 과세가 된다. 끝. 이 6가지는요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셔요. 최소한 6가지는 있더라. 그 다음 공부는 2번, 3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6개. 첫째, 부동산.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마스크를 꼈으니 따라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NG 다시. 첫째, 부동산.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 번째, 기타 자산. 네 번째, 주식. 출자지분 하지도 말아 그냥 주식. 그 다음 파생상품. 마지막 신탁수익권. 요 6가지는 꼭꼭 오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쪽에 나와 있는 양도 개념. 이거는 내가 무조건 왕별 표시해도 된다고 그랬죠.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이상한데, 진짜 이러다 안 나오면 나도 이상하게 되는데, 양도 개념은 뭐냐? 양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얘는 여러분이 단어만 이해하시면 돼. 양도가 뭐냐? 유상이전. 양도가 뭐냐? 유상이전. 돈 받고 넘겼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양도로 보지 않으면 뭐냐? 무상이전. 공짜로 줬으니까 얘는 증여 아니면 상속이 되겠죠. 제일 첫 번째 그렇게 구분하면 돼. 양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상이전이다. 그럼 이 단어들은 다 뭐냐? 슬픈 얘기야. 돈 받고 파는 것도 있고, 빚 때문에 넘어간 것도 있고, 법에 의해서 뺏긴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단어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출발할까요? 첫째, 매도. 매도라는 말로 나오기도 하고요, 매매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취득세에서는 매수라는 말을 쓰고, 양도소득세는 매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합해서 그냥 매매 이렇게도 나옵니다. 돈 받고 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배우는 양도라는 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다 그러면 한 사람은 재산이 증가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건 취득이고, 한 사람은 재산이 감소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된다? 양도가 된다. 따라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배우는 거니까 단어에서 재산이 감소가 됐나 안 됐나만 찾으면 돼. 재산이 감소가 됐다. 그럼 다 양도야. 잊어먹을만 하면 다음 달 취득세 때는 증가되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과 양도는 쌍방향이야. 한 사람은 증가돼. 취득이구나. 한 사람은 감소돼. 양도구나. 이렇게 되죠. 설마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 재산이 증가가 다 됐다. 뭔가가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감소가 됐다. 이건 사기 걸린 거예요. 한 사람이 증가면 한 사람은 감소다. 오늘은 뭐만 배운다? 양도만 배운대. 감소만 배운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은 단어에서 줄었냐 안 줄었냐 이것만 판단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자, 볼까요? 교환.
교환이라는 것은요, 쌍방향이에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헌집을 줬으니까 유상 이전. 그 다음 새집이 들어왔으니까 유상 이전. 똑같아. 다 돈 주고 왔다 갔다 했는데 한 사람당 2가지 납세 의무가 있죠. 나가는 건 감소가 됐죠. 그럼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돼. 새집 들어온 건 증가됐죠. 요건 취득세 신고해야 돼. 따라서 교환은 취득세 나올 수도 있고 양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취득세에서 나왔습니다. 교환. 아까운 거 놓쳤죠? 표정이 무지하게 어렵네 이런 거에. 그럼 양도에도 나올 수 있어요. 쌍방향이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걸 출자라고 그러죠. 돈으로 투자하면 금전 출자, 물건으로 투자하면 현물 출자. 그러면 갑이라는 개인 재산이 법인에다가 넘어갔으니까 갑은 소유권 이전, 감소가 되죠. 대신에 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주식을 받죠. 이게 출자니까 돈을 받으면 매도가 되는 거고 그 회사의 주식으로 받으면 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돈 받거나 주식 받거나 대가 받은 건 똑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쌍방향이야. 자, 개인은 소유권이 나갔으니까 감소가 됐다, 양도가 되는 거고, 법인은 건물이 들어왔으니까 증가가 됐다, 뭐가 된다? 취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쌍방향이니까 감소가 된 오늘은 양도만 배우는 거고 다음에는 증가된 사람 입장에서 배우니까 취득이 되는 거고 해서 저 3가지는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소득세도 나온다는 것. 쌍방향이니까. 그 다음부터 뭐야? 다 뺏긴 거야. 자, 볼까요? 대물 변제. 변제라는 말은 빚을 갚았다. 그러면 상식. 여러분 빚 갚을 땐 뭘로 갚아야 돼? 항상 금전으로 갚아야 돼요. 빚이라는 것. 근데 금전이 없으니까 대신 물건으로 빚 갚았다. 그러니까 점잖은 말로는 빚 갚는데 썼어. 그 다음에 속뜻은 뭐예요? 빚 때문에 넘어갔어. 이게 대물 변제가 되죠. 그 다음에 수용, 뺏겼어. 뺏긴 대신에 보상금 나오겠죠. 유상, 이전. 그 다음에 경매, 공매. 이거 꼭 알아두셔요. 3가지 단어. 교환, 경매, 공매. 요건 꼭 알아두셔. 작년에도 교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 그러냐? 교환, 경매, 공매는 아무 말이 없어도 항상 뭐가 된다? 유상이 됩니다. 뭐가 됩니까? 유상. 자, 그러면 경매다. 내가 경매 나온 물건을 1억에 낙찰받았어. 그럼 언제 내 거가 됩니까? 1억을 입금시켜야 내 거가 되는 거죠. 돈 줘야 내 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항상 유상이라는 거. 그럼 시험엔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앞에 꼭 뭘 숨겨놓냐? 얘가 답이야. 항상 유상이야. 얘를 속이려고 앞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꼭 나옵니다. 가족들이. 왜? 가족들이 나오면 증여로 착각하라고. 그래서 앞에다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으로부터 이 말이 꼭 나와요. 이건 다 의미가 없어. 교환이 나왔으면 가족이든 아니든 다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는 것. 왜? 아버지 건물이 경매 나왔어. 아들이 경매 낙찰을 받았어. 입금을 시켜야 아들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매 공매는 돈을 지급하는 게 증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족들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교환, 경매, 공매 무조건 얘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꼭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납. 물납은 재산세에서 배웠죠. 세금 대신에 물건으로 납부했으니까 자, 재산이 감소가 됐죠?
대신에 세금은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유상 이전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수용 뺏겼어. 물납 세금 때문에 뺏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비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채비지만 있고 여기는 채비지, 보류지 두 개가 있죠. 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면은요. 세법에는 채비지, 보류지 뜻 필요 없어. 그냥 땅이야, 땅. 그럼 땅을 매각했다. 일단 땅을 매각해서 매각이란 단어가 뭐야? 돈 받고 팔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도가 되는 거야. 끝. 이렇게 접근해도 돼.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충당이라는 거. 우리가 충당 많이 나왔죠, 세법에서. 충당의 뜻이 뭐죠? 퉁친다, 메꾼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갑이라는 개인이 땅이 있는데 도시개발법에 따라 국가가 내 땅을 필요로 해. 또는 사업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있던 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야, 사업비용 얼마 내야 되는데 돈 없어? 이 땅으로 뭐 하자? 충당, 퉁치자. 땅으로 퉁쳤어. 그럼 땅으로 퉁쳤으면 내 맘대로 퉁친 게 아니죠. 법에 의한 거죠. 짜네 안 짜네? 짜나니까 개인은 세금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충당은 개인 걸 사업 시행자한테 퉁친 거야. 퉁쳤으니까 짜나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세금 안 낸다 이게야. 충당의 뜻 이해가요? 그럼 얘가 채비지, 보류지로 정하는 게 아니야. 그 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사업 시행자가. 자, 땅으로 퉁쳤어. 받았어, 사업 시행자가. 요 땅, 잠깐 대기. 그럼 그게 뭐가 돼? 보류지가 되는 거고. 요 땅, 요거 인기 많겠다. 요거 팔아가지고 공사비 줘야 되겠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채비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채비지, 보류지, 충당이라는 건 개인이 정하는 건 아니란 얘기야. 뺏겼단 얘기죠. 사업비용 대신에 개인 토지를 뺏겼으니까 짜네. 짜나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양도로 안 본다는 건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충당, 퉁쳤으니까 짜놨나? 짜나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매각을 했으면 뭐가 돼? 돈 받고 파는 거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죠.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요. 채비지, 보류지는 개인은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소유권 넘어갔지만 양도로 볼 수 없죠. 그럼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사업 시행자한테 넘어갔죠. 그럼 사업 시행자가 매년 뭘 내야 된다? 재산세 내야 돼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서 배웠죠. 그 다음 매각을 하면 뭘 내야 된다? 양도소득세 낸다.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가 나왔을 때는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된다? 사업 시행자가 되더라. 끝. 요렇게 하시면 되죠. 충당 뜻 이해가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내 땅 퉁친 거야. 자,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게 양도로 본다, 보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나오는데 지적경계선이 나오는데 두 가지 같이 공부합니다. 경계를 갖다가 확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강서구에 들어가요. 여기는 경기도 부천시에 들어갑니다. 경계선 확정은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하는 거야.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선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경계선을 확정하면은 비과세. 뒤에 비과세 시간에 배울 거예요. 정부가 하니까. 했다가 경계선을 또 변경을 했어.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갖다 강서구, 여기는 부천시인데 자, 변경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강서구에 편입하겠습니다. 갖고 있던 사람들의 면적이 감소가 되죠. 보상금 나오겠죠. 그래도 정부 정책이니까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비과세도 세금 안 내는 거죠. 양도로 보지 않는 것도 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야. 과세가 안 된다. 끝. 이렇게 공부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 자, 경계 확정은 비과세고
경계선 변경이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결국 세금 안 내는 거야 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답 찾으려면은 경계선 확정과 경계선 변경은 정부 정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우스갯소리지만 이걸 과세하면은 국간 대단히 좋아요. 왜? 예산이 모질라? 알았어. 경계선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주고 세금 내세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경계 확정이나 경계선 변경은 정부 정책이니까 우리는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소유권 환원. 이거 징그럽도록 했는데 환원의 뜻이 뭡니까? 되찾아왔다. 그럼 그 전에 뺏긴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뺏긴 사람한테 먼저 야 돌려줘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알았어 이러지 않죠. 돌려줄 거면은 뺏지도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럼 돌려줘 못 줘 배째 그럼 소송을 걸죠. 이 소송의 이름이 꼭 지문에 나와. 이게 힌트야. 답이고.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이야. 매매 원인 무효다. 이름에 나오잖아. 원인 다 무효야. 옛날에 뺏긴 것도 무효고 이번에 환원 찾아온 것도 무효다. 무효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여러분들 힌트가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잖아. 그 다음에 신탁 해지가 나오는데 신탁 계약이나 신탁 해지, 신탁 계약이 끝났다 이거야. 계약이 끝났어. 그러면 신탁에 대한 것은 탁탁이끼리의 거래가 되겠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탁탁이끼리는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탁은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신탁 꼭 알아둬요. 그 다음에 이건 읽기 싫어 죽겠는데 경매된 자기의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무조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재취득이라는 건 없다. 근데 시험에 한번 나오고 나니까 계속 기본소 요약집에 있는 거예요. 꽁시렁됩니다. 꽁시렁되는 게 나올 줄도 알아요. 그죠?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 그 다음에 51쪽에 기타가 바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왜? 아까는 일편단심이야. 양도로 본다. 끝. 양도로 보지 않는다. 끝. 근데 얘는 그때그때 달라요. 두 갈래길이니까 시험에 출제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 출제자가 선호합니다. 자, 첫째, 양도담보. 양도담보와 채무 불이행이 나오는데 아주 징그럽네요. 그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자, 이거죠. 담보계약을 맺어. 즉 내가 은행에 돈 빌리고 싶어. 은행이 신용대출 안 된대. 그래서 내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야, 돈 좀 빌려줘. 3개월만 쓸게. 담보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담보라는 건 잠깐 맡겨놓는 거죠. 빚 갚으면 찾아올 수 있죠. 이게 담보계약이야. 따라서 담보계약은 소유권 넘어간 게 아니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담보계약 중에서 센 게 있어요. 뭐냐? 양도담보계약. 양도담보계약은 뭐냐? 그냥 담보랑 다르죠. 그냥 담보는 그냥 맡길게. 양도담보는 셉니다. 야, 내가 이거 맡기는데 한 달 뒤에 원금이자 갚을 거야. 못 갚으면은 양도 너 줄게. 아예 계약 조건에 들어간 거란 얘기예요. 양도담보 계약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시험 문제의 포인트죠. 그럼 양도담보계약 다음에 뒤에 꼭 봐야 됩니다. 뒤에 보면은 채무불이행이라고 제일 많이 나오죠. 채무불이행이라는 건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못 지켰다 이거야. 그럼 약속을 못 지키면 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 줘야 되겠죠. 그럼 완전히 빚 때문에 넘어간 거죠. 그럼 이것도 양도로 본다 이 얘기죠. 대물변제는 똑같은 거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건 약속을 못 지켰다. 그런 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 넣어줄게. 그래서 시험에 채무 불이행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보고 양도담보 나 뒷다 잘해 이거 양도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뒤에 약속을 지켰냐 못 지켰냐를 꼭 봐야 됩니다. 얘만 나올 때보다는 얘가 더 많이 나옵니다. 꼭 뒤를 보세요. 왜냐? 얘가 나와야 얘가 나오는 거야.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해야 문맥이 되지. 이거 생략하고 뜬금없이 채무불이행 이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해가셔? 그 다음에 또 나왔어. 이혼. 이혼이 나왔다 그럼 이혼이 안 나오곤 문제가 안 돼. 항상 이혼이 먼저 나와. 그럼 이혼이 나오면 두 가지만 뺐으면 돼. 하나는 재산분할, 하나는 위자료. 그러면 여기 똑같아요. 재산분할이나 공유물 분할이나 분할은 쪼개는 거지. 그럼 쪼개는데 자기의 원래 지분대로 쪼개는 게 분할이에요. 원래 내 지분이 있었는데 헤어지면서 그 지분 가져가는 거야. 그럼 재산분할이다 그러면 내 지분이 재산이 감소 증가된 게 있어 없어? 원래 자기 거대로 가져가는 게 분할이에요. 그럼 자기 거대로 분할 가져가니까 감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분할의 뜻 이해가요? 아무 말이 없으면 자기 지분대로 쪼갠 거예요. 원래 자기 거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위자료 쪼다. 위자료는 세법에서 빚이라고 봅니다. 빚. 그럼 위자료 현금으로 줬다. 그럼 이거 공부 안 해도 돼. 왜? 세금 안 내니까. 근데 위자료 쪼로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단 얘기야. 위자료 쪼로. 그러면 내 소유의 부동산이 감소가 되겠죠. 줬으니까. 감소가 되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는 거죠. 두 가지에 가요? 이혼을 했다. 재산분할이면 원래 내 거 가져갔어. 양도가 아니야. 위자료 쪼로 줬어. 그러면 양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그것만 알면 돼.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분이 감소가 됐다. 공동소유야. 공동소유인데 지분 감소라는 말이 나와. 감소가 나오면 무조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얘는 시험에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왜? 감소는 양도라는 걸 아니까. 그럼 얘 위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냐? 지분별로, 지분대로. 지분별로라는 말과 지분대로라는 말은 지분이 감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뜻이잖아. 그럼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지분별로라는 말 이해가요? 이해가 안 가면 감소라는 말이 없잖아. 감소가 없으면 양도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70%, 을이라는 사람이 20%, 병이라는 사람이 10% 공동소유했어요. 을과 병이 한 팀이고 갑하고 싸웠어요. 야, 갈라서 땡큐 자른 걸 분할이라 얘기하죠. 자기의 지분대로 쪼갰으니까 감소된 게 없죠?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을하고 병이 또 밥 먹다가 너 아까 내 편 안 들어줬어. 또 싸워. 지겨 죽겠어. 두 번째 싸우는 걸 뭐라 그래? 재분할이라 얘기하죠. 그럼 한 번 자르나 두 번 자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분이 감소가 된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분 감소라는 말이 나오면 양도인지 들키니까 얘는 잘 안 내고 얘를 내다 보니까 안 틀리는 사람이 많어. 그래서 짜낸 게 재분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할, 재분할 한 번 자르고 두 번 자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번 자르더라도 지분 감소가 있으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지분 감소가 없으면 100번 잘라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다음에 환지. 환지라는 것도 땅이야, 땅. 땅을 교환한다는 얘기죠. 땅을 교환할 때는 면적이 감소가 있나 없나 보면 돼. 면적이 감소가 있다, 지분이 감소가 있다, 재산이 감소가 되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까 출제를 안 해. 그럼 뭐가 나오냐? 환지를 하면은 당연히 바뀌는 게 있어. 1번지를 주고 5번지 땅을 받았으니까 지번은 바뀌게 되겠죠. 또 농지를 주고 대지로 받을 수도 있겠죠. 지목이 변경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번이나 지목이 변경됐다는 말은 면적은 감소됐다는 게 없어요. 그럼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환지 땅 이해 가나요? 너무 간단하잖아. 환지, 땅을 교환하는구나. 면적 감소가 없어. 그럼 양도가 아니야. 이해 가셔? 그렇게 단어를 보면 힌트가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요,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에도 나옵니다. 부담부 증여다. 그러면 채무 상당액이냐 제외냐. 이게 포인트. 채무다 그러면 빚을 떠안은 거야. 빚을 떠안았으니까 유상으로 봅니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채무를 제외한 건 공짜로 받았어. 무상입니다.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채무라는 건 아버지 빚을 내가 떠안은 거야. 그럼 요것만큼은 유상 이전이 되니까 양도가 되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버지가 공짜로 줬어. 공짜로 주면은 증여 무상이 되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배우자 직계존비속 5번과 6번은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에서도 나옵니다. 쌍방향이니까. 주는 사람은 양도, 받는 사람은 뭐가 된다? 취득이 되죠. 이것도 똑같잖아.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그럼 가족끼리예요. 가족끼리는 대가를 주고받은 게 입증이 되냐 안 되냐가 달려있어. 아버지 것을 아들이 사는데 아들이 소득이 있고 아버지 통장에 계좌이체한 내역이 확인, 입증이 되면은 매매로 봅니다. 따라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는 것. 그런데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나왔는데 입증된 게 없어. 확인이라는 말이 없어. 그럼 가족끼리는 무상,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는 것. 두 가지 이해 가시나?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나왔다 그러면 입증 또는 확인이 있나 없나 보면 되는 거야. 있으면 뭐가 돼? 양도, 매매가 되는 거야. 남남처럼. 이해 가겠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과세 대상과 양도 개념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단어를 보면 다 답이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4번의 양도 취득 시기는 체크. 작년에 독립문제 나왔습니다. 따라서 올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만은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어떤 게 나왔나 체크만 해드릴게. 양괄호 2번 예외 동그라미 1번 있죠? 체크. 그게 똑같이 나왔어요. 양괄호 3번 기타 중에 1번 장기할부 나와 있죠? 요거 체크. 그게 나왔어요. 그 다음 52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체크. 자가건설 건축물 있죠? 그 중에 동그라미 니은 허가받지 않은 경우가 나왔죠. 체크. 제가 맨날 이거 작년에 꿍시렁 그랬어요. 아니 건물을 짓는데 왜 건축법 허가 없이 짓냐 이거야. 사회에서 말 돼 안 돼? 불이익 많이 받는데. 근데 왜 시험에 자주 나온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작년에 나온 거예요. 미치겠어. 왜 이런 걸 내나 몰라. 건축법에 허가를 받고 지어야지. 건축법 허가 없이 지으면 무허가가 되는데 불이익이 많은데 왜 이런 걸 내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민법상 시효취득 체크. 점유개시일. 이게 작년에 나왔고요.
동그라미 8번 환지 처분, 동그라미 니은 면적 증가 감소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것들이 오지선다 답인데 문제가 뭘로 나왔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 틀린 것은, 그리고 동그라미 8에 동그라미 니은이 틀리게 나왔어요. 다른 건 다 맞게 나오고. 그럼 얘가 틀리게 어떻게 나왔을까? 에? 그렇지. 다음날 빼버리고 공고히. 야, 여러분이 이제 분석까지 할 줄 알아? 근데 점수가 안 좋아. 바로 그렇게 그냥 두 갈래길이죠. 항상 옳은 거 나오든가 다음에 틀리게 나오든가. 그럼 공고일이 나왔을 때 항상 틀리게 나올 때는 다음 날을 없앤다는 얘기죠. 항상 공고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날. 기억들 나셔? 이놈이 나왔어요. 작년에 1년 내내 공부했더니 해볼 만하잖아.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비과세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간단히 조금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까요? 자, 1번 밑줄 파산선고. 이렇게 따져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양도소득이다 그랬으면은 부동산을 팔아서 목돈이 생긴 거죠. 그럼 목돈이 있는데도 세금을 포기한 게 비과세예요. 그럼 조건은 딱 하나야. 짠하게 됐을 때. 오죽하면 팔았냐. 이게 비과세다. 이렇게 접근하면 쉬워. 첫째, 파산선고다. 마산이래. 파산선고 망했다 이거죠. 망했으면은 짠해 안 짠해? 짠하니까 비과세가 돼. 근데 이건 두 가지로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 자, 여기 보세요. 첫째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또 하나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취득. 이렇게 나와. 그럼 파산 선고는 우리가 망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망했냐 네가 망했냐 이걸 찾아야 돼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이다. 처분은 나간 거야. 내가 망한 거야. 그래서 내 부동산이 처분된 거야. 짠해 안 짠해? 짠하니까 양도소득세는 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망했으니까. 근데 이거 뭐냐? 파산 선고에 의해서 처분된 부동산을 내가 좋은 조건 샀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망해서 내가 싸게 샀다 이거야. 짠해 안 짠해? 안 짠하니까 취득세가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이해가요? 괜히 시험 보러 가서 파산 선고 나 뒷다잘해 망했어 짠하니까 비과세 이러면 틀릴 수 있어요. 내가 망했냐? 네가 망했냐? 그래서 양도소득세 나올 때도 있고 취득세 나올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항상 두 갈래끼리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옛날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양도에서 얘만 나왔어. 하다 보니까 출제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낸 거야. 근데 여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망했냐? 네가 망했냐? 내가 망하면 짠한 거고 네가 망한 건 안 짠하고 좋은 거죠. 좋은 조건 사왔으니까 급하게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계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쉬었다 갈까요? 예.